으쌰. 오늘 정적분 할 건데 주야. 최대한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할 거거든, 오늘도.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번에도 진행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하면은 가뜩이나 숙제도 안 해오는데 공부를 또 안 할 거니까 조금만 하자. 너네 말고요. 야, 시끄럽게 울지 마. 뒤에서. 우리 반 수업할 때는 나 욕 안 해, 여기서. 너네가 있으면 욕을 해. 지금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동영상 잘 찍고 있는데 거기다가 욕이 섞여 들어가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주야 158초까지 가자. 개념편 158. 그 다음에 유형편은 70쪽까지다. 70쪽 아닌데? 70쪽 아니야. 70쪽이 아니고 여기다 66쪽까지. 또 숙제 안 올 거지? 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반복하지만 작년 추석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기했었거든, 너. 근데 어떻게 됐어? 구체적인 점수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몇 년 뒤에 너보다 어린 애들이 분명히 내가 나중 가서 나이 들어서 수업하기 힘들면 이제 그때 찍어놓은 영상 봐 하고서 올려놓을 텐데 박제되는 건데. 응? 열심히 해라, 진짜. 왜? 입을 탁 쳐서 쏙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 자, 오늘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른 건 없고 정적분에 정의 있지. 정의만 간단하게 증명하면서 보여줄게. 자, 우리 미분을 통해서 3차 함수 있지. 그리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냐? 확실해?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y는 fx라는 3차 함수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3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가 지금 좌표평면상에 그냥 편안하게 봐. 이렇게 그려진 게 y는 fx래.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f'x 미분한 거야. 얘를 인테그랄 dx 적분할 거야. 그러면 관계식이 뭘로 만들어질까? fx 거기다가 적분상수 c가 붙어버리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여기다 덮어서 한번 그려보자고. 자, fx라는 그래프 자체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애였거든? 근데 미분된 식을 가지고서 다시 적분해서 올렸더니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c가 나왔어. 그럼 이 c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c가 많이 큰 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지겠지. 대충 이런 식으로. c가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똑같이 유지가 될 건데 위쪽으로 튈 거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확실하게 무언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야.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과장해서 우리가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된다.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최대로 높이 올라갈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최대로 낮게 내려갈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구분 가능할 정도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수많은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런 수많은 선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면을 이루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쪽에 보이는 요 면 전체를 뜻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x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적분이라는 거는 요 하나의 선들을 어떻게 된 거야? 적분을 했더니 수없이 많은 선들의 자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선들을 쌓아 올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태라면 우리는 이 면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사실 내가 이렇게 압축해서 그려서 그렇지 C가 뭐 천만 백만이면 한참 위로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마찬가지고 즉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하나의 면처럼 보이겠지. 확장되는 무한하게. 맞아요? 근데 그 면의 끝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끝부분까지 가면 이렇게 반대쪽 끝부분도 이렇게 생긴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온 형태, 위로 올라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야. 적분상수 C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될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된 게 정적분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녀석 자체를 하나의 적분식을 통해서 원래 있던 식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부정적분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식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범위의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 원래 식을 복원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이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범위라는 관점으로 초점을 딱 맞춰봤더니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 전체를 뜻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반대로 내가 범위 자체를 정해줘 버린다면 이 영역 전체가 아니라 영역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정적분, 정의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범위 자체를 제한한 적분이야. 확인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하고 갈 거야. 152쪽을 보잖아. 152쪽을 보면은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으면 돼. 뭐냐면 맨 첫 번째 정적분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야. 두 번째 줄의 끝부분을 보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닫힌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 됐을 때 A, B라는 구간을 적분한 거. 이게 바로 정적분.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게 될 것이냐? 인테그랄 dx는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fx라는 관계식이 들어오는 것까지 부정적분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 자체를 앞으로는 적분기호에 포함을 시킬 거야.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 A에서부터 B까지 시작 범위부터 끝 범위까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보이는 밑에 있는 숫자 A 보이지? 이거를 내가 구간을 나눈다 그랬잖아. 그 구간의 시작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시작값. 그리고 뒤에 있는 B가, 위에 있는 B가 끝값.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큰 쪽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즉 둘 중에 반드시 누가 크다라고 정해놓은 건 없어. 단지 익숙한 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확장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밑에 있는 숫자를 작은 쪽으로 쓰기는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적분을 하게 될 거잖아. A에서부터 B까지의 범위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딱 그려놨을 때 아까 전에도 잠깐 봤듯이 그래프의 모양이 부정적분을 해서 쌓아 올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는지 모른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A가 여기야. B가 여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확장되고 위아래로도 확장되던 그 넓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좁혀져 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좁혀져 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전체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라는 얘기로 바뀌어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좌우로 확장되던 범위를 한정 지어버렸어. 확인됐지?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위아래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위아래로 확장되는 거 역시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어떻게 막아? A를 대입하잖아? 함수값이 나오거든. 그럼 그 함수값이 A라는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면 특정한 함수값이 나오겠지. 무한히 확장되겠어? 안 되겠어. 유한하게 범위가 정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에다 A를 대입하면 또 뭐가 돼?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 마찬가지. B를 대입해도.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요 구간 전체의 자취의 영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 자체의 영역의 부분을, 값을 계산한 게 뭐다? 정적분이다. 됐나요? 그럼 이 영역 구간의 값을 계산한다. 무슨 뜻이 될까? 이 영역 구간 전체의 자취를 다 확인하는 거야. 이것들의 선들, 사이에 있는 구간을 다 쌓아놓은 거야. 뭐가 돼? 넓이가 돼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길이잖아. 근데 이런 길이가 계속 모이게 됐어. 이것들을 우리가 다 더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지고 그 면의 넓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구분구적이랑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구분구적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의 선이지. 근데 원래는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 선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시키잖아? 책상을 빼. 뒤로. 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이 선이 있잖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하잖아? 이게 과연 일자로 된 선일까? 아니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모양이 될까? 사각형 모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이런 선들이 수없이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의 모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 넓이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정적분을 진행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구간 사이에서의 fx라는 하나의 함수의 넓이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간단 요약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넓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면 원래 있던 좌표평면을 다시 복원을 해. 자, 이 상태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영역 자체의 넓이를 구하는 건 무한대로 확장됐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A부터 B까지로 잘라놓으니까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A부터 B까지 넓이 결국엔 직선이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곡선이니까 넓이를 구하기가 또 애매하잖아. 그지?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면 이쪽 끝에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어디까지 넓이야? B까지의 넓이가 되겠지. F에다 B를 대입한 값까지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확장시킨 F에다가 B를 대입한 값까지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면 돼? 이 앞에 것만 없어지면 되잖아. 이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오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빼기 F에서 A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이 계산 어떻게 따라가게 될 거냐면 이 계산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식 있지? 적분해서 원시함수 만들지. 그 원시함수에다 처음에 뭐 한 거야? B 대입한 거. 그리고 다시 원시함수에다가 A 대입한 거. 그 두 개를 뭐 해라? 빼라. 확인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 뭐다? 정적분이다.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 요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이라는 녀석에 대한 기호에 성질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자. 자, 정적분의 성질.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정적분은 어차피 부정적분 자체에서 범위만을 제한해서 하나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발전된 거란 말이야. 그럼 부정적분에서 가지고 있던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겠지. 즉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성질 뭐가 있을까? 인테그랄 fx dx fx 플러스 gx를 dx 한 거.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어떻게 표현했었어?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로 둘로 쪼갤 수 있었지. 마찬가지로 쪼개진 걸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했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이렇게 범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A부터 B까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쪼갤 때도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범위 내에서만 쪼개줘야 되겠지. 즉 같은 범위로 쪼갠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합칠 때도 범위가 다르면 합칠 수 있어? 없다. 같은 범위 내에서 합치게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그러면 선생님, 범위가 다르면 만약에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a부터 b까지 fx dx라는 하나의 식이 있는데 얘를 그러면 두 개의 범위로 쪼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 얘가 a고 얘가 b거든?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c가 여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 a부터 b까지는 요 구간 전체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 구간 넓이랑 똑같은 방법을 지금부터 두 개의 인테그랄로 쪼개서 만들어 볼 거야. 자, fx가 들어가는 건 동일하겠지. 같은 함수를 적분해야 될 거니까 구간의 범위만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다음번은 뭐 하면 돼? c부터 b까지만 적분해서 더하면 a부터 b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뒤로 c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찾고 싶어. 이거를 두 개의 범위로 지금부터 쪼개보는 거야. a부터 c까지 요 사이만 남기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에서 b에서 c까지 적분한 걸 빼버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고 이거 전체에서 빼기 뭐 하면 돼?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나 믿어도 돼?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된다. 이해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 밑에 있는 식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식의 변형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 a부터 c까지 fx dx가 여기 있지. 요거만 이항해봐. 그러면 a부터 b까지 빼기 c부터 b까지지. a부터 b까지 빼기 c부터 d까지. 같은 얘기 되는 거지? 요렇게 범위를 쪼갤 수도 특정 부분을 찾을 수도 이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호 보듯이 똑같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우리가 적분하게 될 때 보통 밑에 쪽에 작은 걸 쓰기로 했지만 반드시 작은 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했잖아. 저기 보이는 그림에서 b부터 a까지 fx dx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b부터 a까지. 그럼 b부터 a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부터 전체에서 요 a까지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어디 빼야 돼? 여기 전체에서 A, 여기 끝에서부터 A까지 오는 요 영역에서 끝에서부터 B까지 오는 영역을 제외시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이 부분의 영역이 부족해지는 거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부족해지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를 뜻하는 거 우리 마이너스로 많이 표현을 하지? 마이너스 해놓고 어디 영역이 부족한 거야?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영역이 부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게 되는 게 성질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질은 여기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꿔놓고 마이너스 뭐 앞으로 꺼내라. 이 얘기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 다음에 여기 A부터 B까지지? 그러면 A부터 B 사이에 중간에 C를 하나 추가해서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부터 B까지로 3단원법처럼 해석하면 된다. 확인돼요? 이렇게까지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니 안 되니? 이게 니네가 기억해야 될 정적분에서 중요하게 계산해야 될 기호의 성질 세 가지야. 확인? 그럼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표시를 하고 할 거거든? 153쪽 한번 볼래? 2쪽부터 봐봐. 152쪽을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밑에 쪽에 여기 밑에 노란색 넣으면 보이지? 여기서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보면은 a부터 b까지 fx dx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다 라고 나와 있지? 마이너스로 바꾸는 요 세 번째 성질 요거 하나 체크해놔. 알겠지? 자, 그리고 그렇게 체크를 했으면 옆으로 넘어와서 153쪽을 보시면 되고요. 153쪽에서 위에 있는 네모칸 보이지?
위에 있는 네모 칸에서 두 번째 거 보면 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결국 이 첫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범위 내에서 함수의 관계식 내 맘대로 쪼개도 되고 범위만 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난 플러스만 써놨지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같이 묶기는 2번, 3번 같이 기억해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 네모칸 보이지? 밑에 쪽 노란색 네모칸. 거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표시해놔. 이게 두 번째 성질이야. 중간에 C가 하나 끼면 A부터 C까지, C에서 다시 P까지로.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성질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빠진 성질 두 가지가 있거든?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돼. 자,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야. 확인돼요? 이걸 그림에서 보잖아? A부터 A까지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시함수에 A 대입하고 다시 원시함수에 밑에 있는 A 대입하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 이거 그냥 빼면은 뭐야? 같은 거 뺐으니까 당연히 0 되겠지? 이거 얘기한 거야. 같은 숫자 나오면 그냥 0이구나. 확인되니? 이게 우리가 빼놓고 간 거. 단순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인테그랄 fx dx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K배를 할 거야. 그러면 K 값이 어차피 적분하는데 아무 상관없지. 그럼 밖으로 빼도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도 했던 거잖아. 이게 이거 빼놓고 간 성질 하나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성질 빼놓고 간 거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성질만 얘기를 했다. 확인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적분, 뜻이 뭔지 알 필요 없어. 궁금해하지도 마. 그냥 정적분은 어떻게 쓰게 될 거냐? 요렇게 계산할 거예요만 기억해놔. 확인돼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적분한 다음에 부정적분한 식이 만들어지겠지? 걔를 원시함수가 만들어지면 위에 있는 값 먼저 대입하고 밑에 있는 값 대입해서 뺄 거야. 알겠죠? 이게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뭐 넓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르면 그냥 넘겨.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 범위가 같으면 쪼개도 돼. 범위가 같으면 하나로 합쳐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단분법 생각하면 돼. A에서 시작해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범위가 만들어지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생각해도 돼. 확인돼?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B랑 A를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앞에 마이너스 꺼내고 바꾸면 돼. 마이너스 교 하나 붙여놓고 바꾸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세 가지 성질 추가로 기억하고 정적분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요거까지 얘기하면 끝이야.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는 거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계산법. 실제로 너네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이거야. 이것만 정확하게 익혀둬. 그래서 아예 그냥 원칙적인 계산법 말고 팁까지 섞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봐. 자, 쉽게 가보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얘를 정적분을 계산한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값은 결국에 뭘 뜻하게 되는 거냐? A부터 B라는 구간 안에서 fx라는 함수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말로 써줄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fx라는 도형이 그리는 넓이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 fx를 적분해버려. 그러면 라지 fx 원시함수가 만들어지겠지? 거기다 위에 있는 숫자값 대입하고 다시 적분한 식에 아래에 있는 숫자값 대입해서 빼버리면 돼. 확인되니?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거 계산하게 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보통 계산을 시키면 이렇게 돼버려.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을 쉽게 가보자. 2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해보자. 확인되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적분한 적분값을 찾으라고 시켰어. 그럼 우리 1차적으로 뭐 하라고? 적분해야 되겠지. 적분해봐. 뭐 돼?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c가 되지. 맞아? 이렇게 해서 적분한 값에 2부터 4까지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적분하게 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차피 얘는 얘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야. 왜? 전체 범위 적분상수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4 대입한 값에서 2 대입한 걸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다 4를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 같은 게 필요해. 그래서 그 정거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괄호를 묶어. 적분된 식을. 확인돼요? 그리고 범위가 2부터 4까지지? 이렇게 표현을 해낸다.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제 우리는 산수한 결과를 뒤에다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산수하게 될 때 여러분들 보통 시키면 그럼 4 대입하면 얼마야? 16이지. 4 대입하면 6이지. 그럼 16에다 6 더하면 22. 그리고 C잖아. 그러면 결국에 FB, F4를 찾는 거잖아. 22 플러스 C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면 되는 거잖아. 자, 2 대입하면 4, 3, 7이지. 맞죠? 7 더하기 C. 이걸 이렇게 빼버려서 얼마가 나온다? 15다.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찾지 마.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지 말고 일단 정거장 있지? 정거장에서 적분상수 C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 알았지? 빼면 사라질 거니까. 빼. 무조건 그냥 빼서 써. 원칙이 빼서 쓰는 걸로 빼서 쓰는 거야. 빼버려. 알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4 대입한 값 있지? 여기 4 대입하면 얼마야? 16이지? 여기다 적어 그냥. 다시 여기다도 4 대입해야 되지? 얼마야? 6이지? 여기다 그냥 적어. 그리고 둘 사이가 플러스로 연결돼 있지? 플러스로 뒤에다가 그냥 적어. 확인됐죠?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해. 얼마야? 4지? 그걸 바로 밑에다 적어. 다시 2 대입하면 3이지? 바로 밑에 적어.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부호 플러스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세로로 빼. 이거 빼면 얼마야? 12. 이거 빼면 얼마야? 3.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계산 끝내고 정답 그냥 적어버려. 왜 이걸 시키냐면 내가 지금 숫자를 쉬운 걸 줬으니까 가능한 거거든? 쉬운 걸 줬으니까. 만약에 이 숫자가 1부터 5까지로 바뀌었어 봐. 이렇게. 그러면 F5 값 찾아야 되잖아. 원시함수에서. 그럼 5 대입하면 25지. 5 대입하면 2분의 15지. 막상 2개 더해봐. 25 더하기 2분의 15. 계산하는데 시간 끌려 안 끌려? 끌리지. 그걸 계산 안 하고 그냥 여기 밑에다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25 되지. 5 대입하면 여기 2분의 15지. 계산하지 마. 그냥 이렇게 써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 1이지. 1 대입하면 2분의 3이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각자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계산이 편해 안 편해? 편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밑에다 써서 각자 계산해서 2분의 15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12. 6이잖아. 이렇게 계산해서 30이에요. 이런 결과를 얻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적분했어. 정거장 거치라고 그랬지? 그리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써. 따로따로. 그리고 따로따로 빼서 계산 끝낸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해서 정답 적어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정적분을 생각을 해내라. 이해되니 안 되니? 되냐? 그럼 오늘 요거까지만 하면 끝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면 돼. 자, 그래서 필수 문제 1번부터 갈 거야. 155쪽으로 와. 155쪽에 필수 문제 1번. 자, 정적분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필수 문제 1번. 자, 첫 번째.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와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세 개를 곱한 거에 dx야.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적분부터 해서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거 세 개의 식을 따로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적분된 원래 식이 뭔지를 찾으려면 부분적분법을 배워야 돼. 미적분학 가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웠잖아. 그럼 결국 나온 방법은 이거
전개한 다음에 한 번에 적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이 상태로 바로 적분하는 거야. 그럼 자, 적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거장에, 즉 대괄호 안에 가둬버려. 1부터 3까지가 나올 거잖아. 여기다가 적분한 식을 적어버리는 거야. 그럼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밑에다 계산한 결과 하나씩 쓰면 되겠지? 뭐부터 대입해야 돼? 그렇지, 위에 있는 숫자부터. 그럼 3 대입하면 4분의 8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다시 이제 1 대입해서 밑에다 적으면 되지? 4분의 1 다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들 각각 뭐 해라? 빼라. 그럼 4분의 81에서 4분의 1 빼. 4분의 80이지? 얼마야? 20.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하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8.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마지막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정답 16.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가봐. 지금 방금 이상한 애 하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적분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겠니?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전개해야지. 자, 전개하면 이 상태로 또 적분해. 그러면 대괄호 안에 가두면 되지? 이번에 1부터 0까지야. 이번에 이제 문제 보면은 큰 수가 밑에 나왔지? 상관없어. 그냥 해도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적분상수는 제외시키고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0 대입하는 거지? 0, 0, 0, 0. 1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4분의 1. 그 다음 1, 2분의 3, 1. 이거를 각각 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뭐 하면 되겠니?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겠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지 뭐. 얘가 4분의 얼마야? 6이지? 그러면 4분의 7에 2. 4분의 8이니까 4분의 15. 그럼 결국 4분의 15에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우리가 작은 거 있지? 작은 걸 보통 밑에다 쓰는 게 좋다 그러잖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바꿔놓는 게 맞아.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로.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바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만 0부터 1까지 이거 계산한 결과를 0부터 1까지로 바꾸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나중에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1 막 대입하면은 뭐 나와? 4분의 1, 1, 2분의 3, 1. 아까 봤던 숫자 그대로 나오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아까 봤던 숫자 4분의 15 나올 거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나가 있잖아. 붙이면 그만이야. 같은 결과 나오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든 그냥 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이거 니네 전개해서 우리 했잖아. 적분해서, 미분해서 이식되는 거 이거 아니냐? 이거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이해 안 나오냐? 나오지? 여기서 그냥 못해 1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1 대입해봐. 얼마야? 4분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4분의 1 굳이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잖아. 밖으로 적분하는 식 앞에 꺼내버려. 이렇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16. 2의 4제곱이니까 0 대입하면 네. 15. 맞죠? 그러면 앞에 4분의 1까지 곱하면 얼마 돼? 4분의 15. 근데 우리 0부터 1까지로 바꿨지?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어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있었던 거지? 여기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적분할 수만 있었어도 힘들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결국엔 적분 연습, 부정적분 그때 연습 많이 하라 그랬잖아.
어쨌든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 상태로 우리 적분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 약분하고 나서 적분하라고.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지? 약분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뒤로 좀 넘겨서 마찬가지로 필수 문제 2번 계속 가보자고요. 자, 필수 문제 2번은 식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자, 2번의 첫 번째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dx 여기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4x 플러스 1 4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따로따로 다 적분해서 계산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 딱 보니까 어때?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로 범위가 똑같지? 그럼 굳이 식 두 개로 나눠서 적분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로 합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로 합치자. 어떻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어차피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앞에 3x제곱 그대로 그 다음에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여기에 그냥 dx로 끝나는 거네. 확인돼요?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돼?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2부터 3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3 대입하면 얼마야? 27 2 대입하면 8 빼면 끝이지? 얼마 나와? 이렇게 정답하지. 하늘 합치니까 가능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야. 두 번째 건 바로 당겨 써보자. 지금 범위 보니까 하나는 0부터 1까지 뒤에는 1부터 0까지지. 그럼 우리 얘가 0부터 1까지였다면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 그럼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바꾸면 돼? 앞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관계식 뭔가 dx 나왔고 더하기로 고치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꾸면 되겠지? 왜 더하기로 고쳐? 빼기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관계식이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에 1을 더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된 식으로 합쳐지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 적분 못하니까 얘 뭐 해야 돼? 약분 또 해야 되지? 약분 되잖아. 분자가 뭘로 돼?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곱으로. 그럼 이거 남는 게 결국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남겠지?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모르겠어? 할 수 있겠어? 더 연습 안 해봐도 돼? 내가 안 풀어줘도 되겠냐고.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한번 속아야지.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3번으로 갑시다. 동원이 오랜만에 왔는데 몸 좀 괜찮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보는 거 아니냐? 금요일날 빠지고. 일주일이지 뭐. 금요일날 니네 원래 수업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니네들끼리 노느라 안 들어온 거잖아. 맞지? 야, 대답 좀 해봐. 맞아, 하냐? 마치 학교에서 늦게 끝나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막상 알고 보니까 3시에 다 끝났고 5시에 끝났어? 3시나 5시나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건 똑같은데 뭘. 그리고 나 혼자 어제 되게 고민 많이 했어. 저번 주에 이 문자를 보고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어떤 고민했냐면 다음 주에 보충해요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 이번 주 토요일 생일이거든? 원래는 나 부모님 모시고 어디 나가려고 그랬거든? 니네 수업 다 끝내놓고. 얘네 수업도 좀 앞으로 당겨서 하고. 근데 뭐, 다 물 건너갔지 뭐. 그러고, 이것들을 해주는 게 맞아? 하면서 고민 엄청나게 했었지. 자, 어쨌든 봐. 그러면, 필수 문제 3번의 첫 번째 보잖아? 이번에는 둘의 범위가 다 다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또 잘 보니까, 안에 있는 관계식이 어때? 똑같지? 맞아요? 똑같은 애면 결국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1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2부터 다시 이어서 3까지 하는 거지. 그럼 1에서 2까지 왔다가 2부터 다시 어디로 가? 3까지로 이동하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번에 1부터 3까지 한 번 해버려도 될까 안 될까? 1에서 2로 2에서 3까지로니까 1에서 3으로 한 번에 3단도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어지니까 바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를 그냥 한 번에 dx 적분해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확인돼요?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좋아.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보자고. 두 번째 거 선생님 적을 동안에 한번 고민해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걸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봐. 자, 이번에는 적분식이 3개가 나왔거든? 지금 안에 있는 관계식을 보니까 관계식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은 이거 분명히 범위 이어져서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서 0을 거쳐서 2까지 갔어. 합쳤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외시켜. 빼버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나올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야,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 만약에 범위가 좀 복잡하고 헷갈리게 나오잖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 그려놓고 확인해버려. 처음에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했지. 0까지 합쳤지. 근데 다시 2까지 또 합쳤으니까 우리는 이 범위가 됐지. 근데 여기서 1부터 2까지 범위 요만큼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결국 남는 게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결국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3x 제곱에 마이너스 1을 dx한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조금 복잡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직접 해도 상관없어. 단지 계산이 길어질 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바꿔보는 것까지 해봤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리고 숙제 안 할 거잖아. 할 거야? 알았어. 자, 그럼 필수 문제 4번 마지막 거. 요거는 별표 하나 쳐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자, 별표를 하나 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주자. 좌표평면의 그래프 그릴게. 좌표평면 보이죠? 여기 0이거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 확인돼? 그러면 우리 이 함수의 관계식을 그냥 통째로 fx라고 부를 거야. 확인되니? 이때 요 영역의 넓이를 찾고 싶어. 여기까지 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야, 방금 전까지 얘기하던 거 아니야. 적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는 방법 기억하는데 적분 결국 못 찾는 거라 그래서. 넓이 찾는 거라고. 쌓아 올렸잖아. 쌓아 올렸으니까 그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넓이 찾기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b fx dx. 맞아요? 근데 이거 적분하려고 봤더니 지금 fx라는 관계식이 몇 종류로 나와? 2종류로 나오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적분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즉 0부터 a까지의 범위에서는 이 앞에 있는 관계식 따라가야 되고 a부터 b까지 관계식은 뒤에 있는 관계식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관계식 하나를 ax, 여기 있는 관계식 하나를 bx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식은 결국에 누굴 계산을 한 얘기일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x를 dx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 다시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는 bx라는 관계식을 적분하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게 되는 거야. 관계식이 바뀌게 되면.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구간 전체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구간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도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fx와 gx라는 관계식 자체가 안 나온다라면, 안 보인다라면, 아니, 안 보인다가 아니라 fx랑 gx라는 관계식이 함수 하나의 관계식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라면 그 쪼개진 함수의 범위, x의 범위에 맞춰서 적분식을 여러 개로 풀어내줘야 된다. 따로따로 복잡하게 계산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걸 여기 있는 문제를 보는 거야. 필수 문제 4번으로. 그럼 필수 문제 4번을 보면 fx라는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어? 둘로 쪼개져 있죠? 맞나요? 필수 4번의 첫 번째. 그럼 필수 4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fx라는 관계식이 지금 0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식이 다르지?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다를 거란 얘기야. 관계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적분되는 모양도 달라지겠지. 그럼 관계식도 다른 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잖아. 이건 뭐야?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관계식 누구야? x 플러스 1의 dx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다시 뒤쪽에 있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범위는 위에 쪽에 있는 관계식 따라가면 되겠지? 뭘로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를 한 거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2번 문제에서 해보는 거야.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의 제곱에 플러스 x.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식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x축에 대해서 음수 쪽이 대칭돼서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관계식이 분명히 달라지겠지.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로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럼 어떤 범위에서는 x제곱 플러스 x고 어떤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자, 어떻게 확인해야 돼? 좌표평면 대충 만들면 x축과 만나는 점 어디야? 0하고 그래, 마이너스 1이랑 0.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아니에요? 절대값이니까.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뒤집힌 그래프로 나오지. 그러면 이제 범위 둘로 나눌 수 있잖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를 dx 한 걸로. 맞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요거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지. 원래 있던 양수 그래프 그대로 나오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x를 dx라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의 2차 함수지 이거 나중에 3차로 나오고만 한다. 그래프 그리는 거 앞에서 했던 거 다 까먹고 나면 오늘 이번에 시험 못 봐. 앞에 거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이다, 적분은.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어쨌든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한 거는 정적분. 뭘로 기억하라 그랬어? A부터 B까지 그 구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의 넓이 찾으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구간이 등장을 할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지.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관계식 적분해라. 그리고 이 구간 똑같이 적어놓고 끝나는 지점에 있는 숫자 먼저 대입하고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숫자 먼저 나중에 대입해서 두씩 빼서 한 번에 계산해라. 알겠어요? 요거 오늘 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돕기 위한 정적분의 성질 3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유형편 한번 펴봐. 유형편에서도 뭐 새롭게 나오는 문제 있는지 한번 좀 보자고. (63쪽) 자, 필수 문제 1번. 유형 1번에 보면 정적분의 정의 들어가 나와야지. 그럼 정적분의 정의, 어차피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냥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도 정적분의 계산이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관계식도 쭉 늘어져 있는 거지.
성질 가지고서 적분식 합치거나 분해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지? 요거도 한번 해봐. 자, 유형 3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해볼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할 거야? 자, 그럼 유형 4번은 어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거. 이게 지금 오늘 한 거잖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거 필수 4번 얘기. 확인됩니까? 구간에 따라서 각각의 함수식들 다른 거 써서 적분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유형 5번 절대값 기호 포함된 거는 그래프 그려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만약에 이거 그래서 확인하기 싫잖아? 이거 부등식으로 풀어서 확인해도 되는데 너네 아마 그거에 대한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을걸? 내가 안 시킨 게 아니라 니네가 연습을 안 해서 애초에 여기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구분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려서 하라고.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원래는 눈으로 보고 찾아야 돼.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고를.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넘어오면 마지막 유형 6번이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해서 x의 n제곱의 계산이라고 돼 있지?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마지막 얘기야.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더 필기하고 갈 겁니다.